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두 번째 이야기 대학생이 되었어요. 9월 24일 퍼커슨관 215호실에서 고아들을 대학에 보내주시는 고마운 평의원님께 드디어 대학에 왔습니다. 저는 어제 기차를 타고 4시간 동안이나 여행을 했어요.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기차를 타봤으니까요. 우리 대학은 아주 커서 저는 기숙사에서 나갈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곤 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학교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묘사해 드릴게요. 수업은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된대요. 지금은 토요일 밤입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리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께 편지를 쓰자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아니, 사실은 제가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더욱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편지를 서너 통밖에 써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편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디 너그럽게 봐주세요. 어제 아침 고아원을 떠나기 전에 리페드 원장님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장님은 선생님께 매우 정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존 스미스라는 흔한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분을 어떻게 매우 정중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왜 선생님은 좀 더 개성 있는 이름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차라리 막대기님이나 빨래거리님 앞으로 편지를 쓰는 게 낫겠어요. 저는 이번 여름 내내 선생님에 대해 아주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치 가족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선생님에 대해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제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가 별로 없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3가지뿐이랍니다. 첫째, 키가 크다. 둘째, 부자다. 셋째, 여자아이를 싫어한다. 선생님을 여자아이를 싫어하는 아저씨라고 부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건 제게 좀 모욕적이네요. 부자 아저씨는 어떨까요? 그건 또 선생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두쇠 영감으로 느껴지니까요. 게다가 선생님께서 평생 부자로 살지도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단히 영리한 사람들도 월가에서 파산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러나 선생님이 키가 크다는 사실은 평생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디 이 호칭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 이름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별명이니까 리핏 원장님께는 비밀이에요. 2분만 있으면 10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두 종소리에 따라서 행동한답니다. 몹시 크게 울리기 때문에 저는 종소리 들을 때마다 소방 펌프를 끄는 말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해요. 아,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불을 끄는 시간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제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아셨죠?
이게 다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덕택이랍니다. 아저씨를 지극히 존경하는 제르샤 에버트 올림. 10월 1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대학이 참 좋아요. 그리고 저를 이곳에 입학시켜 주신 아저씨도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정말 행복해요. 매 순간 너무나 즐거워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랍니다. 아저씨는 이곳이 존 그리어 고아원과 얼마나 다른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남자들과 여자로 태어났어도 이곳에 올 수 없는 모든 여자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아저씨가 젊었을 때 다닌 대학도 틀림없이 이곳만큼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방은 탑 위쪽에 있어요. 이 탑은 새 부속병원을 짓기 전에 전염병 환자 병동으로 쓰여지던 곳이에요. 같은 층에는 저 말고도 3명의 다른 여학생이 있어요. 언제나 저에게 좀 더 조용히 해줘 라고 말하는 안경 쓴 4학년생과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러트리지 페들턴이라는 2명의 신입생들이 있어요. 셀리는 빨간 머리에 들창코인데 아주 다정한 아이예요. 줄리아는 뉴욕 명문가의 딸이라는데 저 같은 아이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답니다. 이 두 아이는 같은 방을 쓰고 있고 4학년생과 저는 각각 독방을 쓰고 있어요. 방수가 매우 부족해서 신입생은 모두 독방을 쓸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독방을 주더라고요. 아마 어엿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고아를 한 방에 넣어두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죠. 아저씨, 고아인 것이 유리할 때도 있던데요. 제 방은 북서쪽 모퉁이에 있고 창문이 2개나 있어서 전망이 좋아요. 18년 동안 20명이 들끓는 방에서 살다가 이렇게 혼자 있게 되니 참 편안해요. 이제야 제루시아 에버트라는 제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죠. 전 제루시아가 무척 좋아질 것 같아요. 아저씨도 그러실 테죠? 화요일. 신입생 농구부를 새로 만드는데 어쩌면 저도 거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몸집은 작지만 아주 날쌔고 강하며 끈기가 있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껑충껑충 뛰는 동안 모두의 발밑을 빠져나가 공을 빼앗곤 하죠. 연습은 무척 재밌어요. 오후에 운동장으로 나가며 나무들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고 낙엽 타는 냄새가 아주 향기로워요. 모두를 웃고 떠들며 행복해 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행복한 사람은 바로 저예요. 제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긴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7교시 종이 막 울렸어요. 10분 안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야 해요. 아저씨도 제가 농구부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아저씨의 변함없는 제루샤 에버트 올림. 추신 밤 9시. 셀리 맥브라이드가 지금 막 제 방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난 집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어. 넌 안 그래? 저는 살짝 웃으며 견딜만 하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적어도 향수병에 걸릴 일은 없을 거예요.
고아원을 그리워하다니.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저씨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10월 10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미켈란젤로를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은 중세 때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유명한 화가예요. 영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두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있나 봐요. 제가 그 사람을 대천사라고 말했다가 모든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답니다. 대학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든 다 알고 있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랍니다. 때때로 당황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들이 모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면 잠자코 있다가 나중에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있어요. 아저씨는 제가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궁금하시죠? 제 방은 갈색과 노란색이 잘 조화되어 있답니다. 벽은 황갈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노란색 커튼과 쿠션을 사다 놓았어요. 마호가니 책상은 3달러짜리 중고품으로 구해 놓았죠. 등나무 의자와 한가운데 잉크 얼룩이 있는 갈색 양탄자도 사다 놓았어요. 얼룩 위에는 의자를 놓아서 감쪽같이 새 양탄자로 만들었어요. 제 방은 창문이 높아서 보통 의자로는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장의 거울을 없애고 위를 천으로 덮어 창문 쪽으로 바싹 붙여 놓았답니다. 창문 의자로는 아주 딱 맞는 높이예요. 저는 옷장 서랍을 계단처럼 열어놓고 올라가서 창밖을 바라본답니다. 셀리가 졸업반 학생들의 경매장에서 물건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셀리는 이제까지 자기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 꾸미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답니다. 평생 동전 몇 입밖에 가져보지 못했던 소녀가 진짜 5달러짜리 지폐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지 아저씨는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아저씨, 제게 용돈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셀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줄리아 패들턴은 정반대이죠. 학생가에서 이렇게 서로 성격이 반대되는 학생을 같은 방에 집어넣다니 참 이상해요. 셀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재미있대요. 심지어 낙제까지도요. 그러나 줄리아는 모든 것에 실증을 낸답니다. 줄리아는 펜들턴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랍니다. 그러니까 줄리아와 저는 태어날 때부터 결코 닮은 점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저씨, 제가 요즘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첫 번째, 라틴어. 제2차 포에니 전쟁. 한니발이 이끄는 군대는 어젯밤 트라시메누스 호수가에서 야영을 했답니다. 그들은 로마군을 공격하기 위해 몰래 숨어 있었는데 오늘 새벽 4시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로마군은 후퇴 중이에요. 두 번째, 프랑스어. 3총사의 24쪽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불규칙 동사 제3변화를 배우고 있어요. 세 번째, 수학. 원기둥을 끝내고 이제 원뿔을 배우고 있어요. 네 번째, 작문. 수사법을 배우고 있죠. 제 문체는 나날이 명확하고 간결해지고 있답니다. 다섯 번째, 생물학. 소화기관까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쓸개와 채장을 공부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제루샤 에버트 올림. 추신. 아저씨는 절대로 술을 드시지 않겠죠? 술은 간에 아주 나쁘거든요. 수요일. 키다리 아저씨께 제 이름을 바꿨어요. 학적 부에는 아직도 제루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주디로 통하고 있어요. 난생 처음 가져보는 유일한 애칭을 스스로 지어야 하다니 정말 가엾죠? 하지만 사실 순전히 저 혼자 주디라는 이름을 생각해낸 것은 아니랍니다. 예전에 프레디 펌킨스라는 애가 저를 주디라고 불렀거든요. 디페드 원장님이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리펫 원장님은 전화번호부에서 아이들의 성을 막 갖다 붙이고 이름은 아무 데서나 나온답니다. 에버트라는 제 성은 전화번호부 첫 장에서 따온 것이고 제루샤라는 이름은 어느 무덤의 비석을 보고 지은 거래요. 저는 전부터 제 이름이 싫었어요. 하지만 주디란 이름은 마음에 들어요. 왠지 저와는 거리가 먼 소녀의 이름 같지 않으세요? 온 집안 식구의 귀여움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파란 눈의 귀여운 소녀의 이름 같잖아요. 아저씨, 앞으로 저를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저녁 식사 종소리가 울리네요. 안녕히 계세요. 금요일.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문 교수님은 지난번 제 장문을 보시고는 무척 특별하고 독창적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18년 동안 제가 받아온 교육을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존 그리어 고아원의 목적은 97명의 고아를 97명의 쌍둥이처럼 똑같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 점은 아저씨도 틀림없이 잘 알고 계실 테지만요. 지금 제게 예술적 재능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어릴 적에 헛간문에다 분필로 리페드 원장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키워진 것일 거예요. 제가 자라난 곳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저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잖아요. 제가 건방지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학비를 보내는 일을 그만둘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너무 버릇없이 말했나요? 하지만 아저씨, 저 같은 아이에게서 예절받은 행동을 기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차피 고아원은 품위 있는 숙녀를 길러내는 곳은 아니니까요. 대학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은 공부가 아니고 쉬는 시간을 보내는 일이에요. 저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있는 외국인 같아요. 그건 정말 비참한 기분이에요. 하기야, 이런 기분은 고등학교 때에도 이미 느껴봤어요. 존 그리어 고아원이란 글자가 내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동정심 있는 아이들이 다가와서 상냥하게 말을 걸기도 했지만 전 그런 애들이 더 싫어졌어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셀리에게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절한 노신사가 제 학비를 보내준다고 말했죠. 그건 사실이니까요. 아저씨, 제가 비겁하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해지고 싶어요.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은
어린 시절 추억 속에 언제나 고아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만 있다면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바람직한 숙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그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을 테니까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셀리 맥브라이드는 저를 좋아한답니다.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에버트 올림. 이전까지는 제루샤였음. 토요일 아침. 지금 막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 좀 유쾌하지 못한 기분이 드네요. 실은 월요일까지 독특한 주제의 장문을 써야 하고 수학 연습 문제도 풀어야 하는데 저는 심한 콧물 감기에 걸려 있어요. 아저씨 모르셨죠? 10월 25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제 왼쪽 어깨에 멍이 든 걸 좀 보셔야 하는데 오렌지 빛이 약간 도는 파란색과 적갈색의 상처랍니다. 줄리아 펜덜튼은 농구부에 들어오고 싶어 했지만 뽑히지 못했어요. 만세! 이제 제가 얼마나 심술궂은 아이인지 아셨겠죠? 대학 생활은 점점 더 재미있답니다. 친구들, 교수님들, 교실과 교정, 그리고 먹는 음식들이 모두 마음에 들어요. 일주일에 2번씩 아이스크림을 먹고 옥수수죽 같은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저씨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쓰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2, 3일마다 한 번씩 자꾸 편지를 보내고 있네요. 새로운 생활이 꿈만 같아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저씨뿐인걸요. 부디 제 수다를 용서해 주세요. 곧 차분해질 테니까요. 만일 제 편지가 귀찮으시다면 언제든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셔도 돼요. 11월 중순까지는 편지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수다쟁이 주디 에버트 올림.